출란벨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준결승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내기도 몇 군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박정환 구단이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네.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좀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네. 커제 구단이 좌변을 붙여서 끝내기 한 것이 좀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좀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줄었나요? 네, 좀 줄었겠죠. 네. 이쪽이 26, 36, 40, 45, 55, 59, 60, 66, 입구자를 둔다고 보면 67 정도 흙이 납니다. 네. 백은 9, 입구자를 두고 이쪽을 막는다고 보면은 10, 14, 26, 30, 40, 50, 52, 57, 58. 이거는 백도 해볼만 한데요. 혹시 반집 승부인가요? 네, 굉장히 미세하긴 한데 네. 그렇다면은 커제 구단도 이쪽보다는 상변을 둬야 될 수도 있어요. 지난 8강에서도 커제 구단 끝내기에서 역전 당할 뻔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도 또 미세한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반집이 반대여야 할 텐데요. 오히려 약간 지금 백반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하변 돋고 이제 상변 백이 가고요. 네, 이쪽을 막으면은 흙이 네. 치받고 받는 게 큰데요. 그러면은 이쪽을 넘고요. 늘면은 이곳은 하나 흙이 단수를 쳐둬야 합니다. 늘면은 그냥 받아도 되고 이 한 점을 따내서 네. 흙 69인데 9, 10, 11, 13, 19, 20, 27, 30, 37, 41, 42, 43, 53, 54, 55, 여섯 집. 네, 이거는 100이 이긴 것 같아요. 반면 6집 정도 차이기 때문에 흙이 먼저 끝내기를 하더라도 네. 백반집의 느낌이 듭니다. 사실 남아있는 끝내기 수순으로 뭔가 비틀기에는 너무 많은 곳이 남질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커제
구단이 여기를 붙인 게 이쪽을 네. 젖히고 지금처럼 치받고 이렇게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손해가 커요. 이런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붙이고 넘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잇는 게 선수로 듣질 않죠.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백이 여기를 잇는 것을 강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잇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 따내는 게 가치가 너무 작으니까요. 네, 갑자기 뭔가 좀 마지막에 포기하는 듯한 흐름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있는 게 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이 여기를 넘어간다고 보면은 네. 전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백이 이쪽을 입구자를 둬서 만약에 흙이 막아서 버티는 게 불가능하다면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중앙을 둔 게요. 네, 그렇죠. 이곳에 있어야 이곳에 흙돌이 있어야 흙이 이었을 때 한 점을 네. 선수로 따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 지금 그쪽을 찝어간 것도 정교한 끝내기죠. 보통은 이어서 네. 흙은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넘었을 때 흙이 어차피 여기를 두는 게 뭐 지금은 이쪽을 찝혀 있는 이상 큰 끝내기는 아니지만 여기를 뒀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흙집은 여전히 67, 8 그 정도 집이 나고요. 이건 백이 확실히 이겼는데요. 아, 그래요? 더미도 7집 반이거든요. 네, 끝내기에서 박정환 구단이 계속해서 이쪽을 찝는 것도 확실히 득이고요. 네.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집이 아니라 반집을 더 이기는 것도 아, 가능해요. 적어도 반집은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지금은 백이 네. 앞만 봐도 이긴 것 같습니다. 상변을 넘어갔고, 이제, 네, 흙도 넘어가고요. 하변과 좌변 끝내기만 남았는데요.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네. 늘어서 깔끔하게 이긴다면은 이 선택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이쪽을 두는 것도
네, 지금은 큰 끝내기죠. 그쪽을 빠진 것은 팩감을 염두에 두는 끝내기입니다. 아마 나중에 이쪽을 굴복시킬 생각이 있다면은 지금 백은 이쪽을 하나 끊어두고 네. 이런 쪽에 빠지는 끝내기를 하는 게 두터운 의미는 있어요. 집은 이제 이곳을 넘어가면서 두 집이 불어났고 이곳이 집이라고 본다면은 70집. 네, 흑은 70이 납니다. 네. 백집은 이쪽이 9, 11, 13, 19, 20, 21, 29, 31, 33, 35, 37, 47, 50, 57, 58, 네, 백은 65. 이건 꽤 걸려 있는데요? 네, 지금 이거는 백이 확실히 이겼죠? 네. 뭐 반집을 다투는 그런 계가가 아닌데요. 저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사실 중앙 그냥 살려주고 우합회에서도 별다른 대가를 못 얻었을 때는 좀 절망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 중앙을 네. 붙이고 치받고 정상적인 수순을 밟는다고 봤을 때는 흙이 약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지금 거의 조사를 해봐야 될 만큼 지금 차이가 음, 반집 승부가 네. 아니기 때문에 끝내기가 진행될수록 또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쪽에 끝내기를 정상적으로 했더라면은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는 궁금합니다. 저는 확실히 흙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반집 승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좀 궁금해요. 네, 이제는 뭐 닫았죠. 이쪽을 잇고 입구자를 두고요. 백 입장에서는 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오히려 좀 떨릴 수도 있겠어요. 막으면 패로 버텨서.
이제 하변과 좌변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이제는 큰 끝내기가 네. 네, 몇 군데 남아있질 않습니다. 네, 볼수록 좀 신기한데요. 여기를 그냥 백이 빠져서 끝내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네. 한 집 반 백이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럼 깔끔하게 지금 좌변 두는 게 나을까요? 네, 지금은 좌변을 두는 게 깔끔합니다. 네. 지금은 변수를 없애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굳이 뭐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죠. 네. 자, 가장 확실한 쪽으로 선택을 하죠. 네, 박정환 구단도 지금은 승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바둑은 정말 봐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이 패를 못 이긴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집으로 최대한 추격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뭔가 좀 빈약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이거는 다시 계속해서 이제 백집을 세보고 있는데요. 계속 세봐도 뭔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끝내기에서 역전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쪽을 늘고 입구자를 뒀을 때 백이 안 나빴을 수도 있고요. 네,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네. 젖히고 끝내기를 했더라면 정말 미세했을 것 같은데 중앙을 늘고 다시 하중앙 쪽을 뒀을 때도 안 나빴다면 사실 그 전으로 생각해 보면 백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네, 사실 이바둑은 백이 거의 중앙을 공격할 때는 지는 게 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바둑을 박정환 구단이 역전을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박정환 구단은 끝까지 잘 무너지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네. 자, 이젠 장 끝내기만 남았어요. 네, 이제는 이쪽을 두고 네. 입고 늘고 단수를 치면요. 한 집을 내고 네, 이쪽은 흑이 단수를 쳐두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다 뒀어요. 네, 종국이 됩니다.
네, 아마 6집 차이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이제는 뭐 빠질 데가 없죠. 네. 뭐 남아있는 끝내기로 아무리 비틀고 비틀어도 역전은 쉽지 않죠. 진짜 이 바둑은 볼수록 모르겠네요. 흑이 하변에 네. 입구자를 둔수록 여기 눈목자를 두는 게 좀 더 큰 자리였을 수도 있고요. 그럼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끝내기에서 여기를 맞고 넘어가는 것과 중앙을 두는 게 맛보기로 되는 순간 네. 그거는 백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두고 백이 하변을 둘 때 이건 하나 젖혀두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한다면은 여기도 2집 차이가 나고 여기만 계산을 하면 둘, 7, 실점과 10집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흑이 한 집이 줄기 때문에 9집 차이가 나는데 여기가 9집의 가치가 있느냐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9집은 안 될 텐데 그렇다면 상변을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커제 구단도 지금 마무리 수순을 두고는 있지만 계속 지나간 수순을 머릿속에서 돌이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커제 구단도 사실 패를 해소를 했을 때는 본인이 네. 미세하나마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순을 밟았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도 흑이 그때 당시에 당장 개갈했을 때는 네. 흑이 졌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었는데 이 바둑을 어떻게 역전이 됐을까요? 만약에 이 바둑이 반집 승부였더라면은 뭐 공배를
메우면서 패를 버티면은 네. 중국룰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룰에서 마지막에 또 승패가 달라지는 부분도 간혹 있죠. 네, 그렇죠. 정말 룰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저도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대회 중국 통합예선이나 뭐 그런 데를 처음 참가하는 신예 기사들에게는 네. 중국 룰 때문에 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마무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는 냉정하게 본다면 이렇게 단수를 하나 치고요. 흙이 이을 때 네. 패를 잇는 게 아니라 그냥 공배를 메우는 게 가장 깔끔해요. 이곳의 패와 이곳의 패는 맛보기로 내버려 두고 공배를 메우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똑같지 않나요? 네, 똑같긴 한데요. 네, 혹시 막 흙이 패를 버티면서 백이 이을 때 이 패를 잊지 않고 공배를 메우면 지구로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사전에 네. 방지를 하는 거죠. 중국 룰에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마 이런 데서는 박정환 구단이 정말 빠꼼할 겁니다. 역시. 네, 이런 걸 놓칠 선수가 절대 아니에요. 네. 자, 마무리가 됐죠? 현지 소식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이 뭐 정말 많은 별명 그리고 많은 수식어로 불리는데 기사들 사이에서 또 박정환 구단을 두고 의심하지 마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네, 의심하면 안 되죠. 박정환 구단 사실 오늘 제가 약간 의심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반성을 합니다. 출란배는 준결승까지 이제 올해 진행이 되고 결승은 또 내년으로 넘어가서 치러지게 되는데 출란배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 바로 내일 모레죠. 또 큰 승부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렇죠. 천부배가 기다리고 있죠. 네. 박정환 구단이 뭐 지난주 중국 리그부터 시작해서
출란배 8강 준결승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 텐데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또 거기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네. 출격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현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고요. 또 박정환 구단 대국을 중점적으로 보느라 박영훈 구단의 대국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잠시 후에 박영훈 구단의 대국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국도 사실 빅매치죠. 박영훈 구단과 당입회의. 네. 정말 두 기사는 전투적인 바둑은 아니지만 스타일이 정말 비슷하죠. 집에 짠 바둑, 실리에 민감한 바둑인데 네. 과연 두 기사의 대결에서는 어느 기사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그것 또한 정말 궁금했는데요. 서로 상대를 공격하게 만들 거예요. 네, 뭐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뭐 공격하면은 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 기사는 네. 정말 공격하는 쪽이 좀 불리한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중국 현지에서 개가를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결과가 나왔네요. 박정환 구단의 한 집 반승입니다. 이 바둑 신기해요. 네, 정말 네. 대단합니다. 이 바둑을 결국에는 한 집반을 남기네요. 자, 박정환 구단은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박영훈 구단의 대국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대회 준결승전, 또 하나의 한중전이죠. 한국의 박영훈 구단과 중국 당이페이 구단의 대국입니다. 많은 대국 수는 아니지만 박영훈 구단이 아직 당이페이 구단에게 이겨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죠. 당이페이 구단이 예전에 BC카드배에서 박영훈 구단에게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둑을 역전승을 하면서 그때 처음 이기더니 작년이었죠. 작년 네. 중국 리그에서 한 번 더 승리를 가져가면서 박영훈 구단이 아직까지는 판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BC카드배 8강전 중계를 해서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거의 다 끝나서 클로징 멘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또 수가 나면서 역전이 됐었는데요. 네, 그렇게 한 판 지면은 네. 후유증이 정말 오래 가죠. 더군다나 그때는 8강전에 박영훈 구단과 백홍석 구단, 한국 선수 딱 둘만 남았을 때라 부담이 더 많았을 때예요. 네, 그렇죠. 그때 당이페이 구단이 박영훈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네. 아마 결승까지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가 맞나요? 맞아요. 백홍석 구단이 우승을 했고요. 자, 역시 이바둑도 초반부터 3-3 등장을 합니다. 네, 당이페이 구단은 사실 이포석을 천자호의 구단을 상대로 네.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흙을 잡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 바둑을 사실 납봤는데 역전을 시켰거든요. 또 3-3을 빠네요. 당이페이 구단을 좀 의식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당이페이 구단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박영훈 구단은 사실 뭐 평균 승률로 보면 그렇게 승률 자체가 높은 선수는 아닌데 하지만 늘 이 연말에 보면은 타이틀 하나씩 꼭 따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좀 준우승이 많았어요. 네, 요즘에는 박영훈 구단이 네. 준우승만 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출란배 전기 대회에서도 좀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박영훈 구단이 세계대회 결승을 정말 잘 올라가는데 네. 희한하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준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보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특히나 이 몽백합배가 조금 많이 아쉬웠을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이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으니까 박영훈 구단도 결승에 오른다면 또 두 기사 간의 결승전도 다시 볼만 하겠어요. 네, 당시에 이제 박영훈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게 네. 판맛을 보지 못하고 패배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만약에 두 기사가 결승에서 만난다면은 박영훈 구단이 서력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실리를 아주 좋아하는 두 기사인데요. 우변은 다 집으로 봐줄 수 있나요? 네, 우변은 집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우변이 집이 아니라면은 흑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네. 네, 어찌됐든 당이페이 구단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챙겨놓은 확정 가는 흙이 좀 많고요.
서로 타기하는 입장에서도 호구를 치면서 모양이 괜찮아지고요. 네. 백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자세가 기분이 괜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지분 흙이 많지만 흙이 확실하게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하나만 붙여뒀네요. 활용이 좀 된 건가요? 네, 글쎄요. 붙이는 것 자체는 삭감을 할 때는 약간이라도 득이 되겠죠. 네. 일단 바둑은 박영훈 구단이 좋아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선 집을 챙겨놨고 공격을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는 당이페이 구단이 중앙의 흑도를 잡으러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최대한 이제 집으로 버티면서 추격을 하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도 우변을 살려 나오면서 네. 집으로는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흙이 중앙을 받았던 걸로 우변을 차단하면 중앙이 좀 위험했나요? 박영훈 구단은 그냥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지금은 백도 4점을 끊어가는 게 가능해서요.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중앙 쪽에 백이 집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네. 있는데 지금 여기가 들어가면 공배 같았던 부분들이 다 집이 되는 건데요. 네, 한 가지 백도 아쉬운 점은 이쪽을 끊는 수로 이쪽 부근을 먼저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이페이 구단은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간명하게 끊는 선택을 했습니다. 박영훈 구단도 중앙 쪽에 나와서 끊으면서 먼저 약간이라도 이득을 보고 2점을 잡는 네, 이런 수순이 박영훈 구단이 정말 강점을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도 중앙이 들어간 건 크지 않나요? 네, 중앙이 당연히 크긴 한데요. 네. 흙도 그래도 손을 빼면서 좌변과 여러 군데 큰 자리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아직까지는 네, 흙도 할만해 보여요. 계속해서 박영훈 구단은 백 모양을 지워가면서 집으로 좀 득이 되는 부분, 집이 되는 부분만 찾아서 두고 있어요. 흙의 모양들은 거의 굳혀 있고요. 네, 오늘 이 바둑의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를 백이 갔을 때 네. 흙이 뒤에서 받아야 된다면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은 그냥 교환 자체로도 백이 좀 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지금 백이 그 자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를 백이 두는 것도 선수였거든요. 근데 역으로 당한 것은 역은 아니죠. 서로 이제 선수의 자리니까 네. 서로 선수 교환이 가능한 자리를 두 기사 모두 좀 아껴두고 있다가 박영훈 구단이 좀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 교환을 한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중앙은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확실한 끝내기들부터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흙이 이런 붙이는 끝내기를 미리 해두는 편이 좋아요. 아, 이쪽에 교환을 하지 않고 네. 중앙 쪽을 받았는데 중앙이 좀 신경 쓰였을까요?
중앙을 받고 나서 살펴보면 가장 마지막 남은 큰 자리는 네. 상변 쪽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상변에 교환을 미리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교환을 해뒀다면 백이 이렇게까지는 못 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교환을 해뒀더라면은 이렇게까지 못 올 뿐더러 네. 온다고 하더라도 흑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교환을 해두는 편이 나았어요. 네, 오늘은 역시 두기사 스타일대로 정말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뭐 이렇다 할 몸싸움 한번 없었는데요. 네, 서로 대마를 뭐 강력하게 잡으러 가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준 적도 없고요. 확실히 이렇게 미세한 바둑이 됐을 때는 박영훈 구단이 끝내기는 강하기 때문에 지금 바둑이 정말 미세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의 끝내기가 그럼 승부가 되겠네요. 네, 만약에 흙이 좋더라도 10집 이내이고 네. 게다가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이 대국도 반집 승부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미세해지면 또 박영훈 구단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데요. 네, 확실히 박영훈 구단이 장 끝내기 정교함에 있어서는 네, 그 어느 기사보다도 강하죠. 큰 끝내기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제 남은 끝내기라고는 이 우상 쪽에 밀고 들어가는 것과 이곳을 네. 잇는 것 그리고 이쪽 부근을 두는 게 크겠네요.
지금 흙이 젖혀간 자리가 의외로 큰 자리입니다. 나중에 백이 놓고 따내는 게 네.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3집 정도가 아니라 한 4집 정도는 충분히 되는 자리죠. 아, 꽤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두 선수도 이 정도라면 아직 확신이 안 들겠어요. 네, 지금 박영훈 구단은 어느 정도 형세를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런 바둑에서 절대적인 강점을 보이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우세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미세 하나마 흙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얼핏 해봤을 때 네. 여기를 흙이 따내고 백이 잡고 밀고 들어간다고 계산을 한다면은 일반적인 끝내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미세한데 이쪽을 밀고 들어가면 이쪽 부분이 좀 백이 당하는 게 있어요. 이일 때 한 점을 잡으면 네. 여기만 하더라도 한 집 차이가 나고 여기도 치중 가는 게 끝내기로 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젖혀 있는 것보다는 흙이 한 집은 득이 아니지만 아무튼 약간이라도 이득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분의 1집 득인데요. 네. 그냥 대부분 바둑을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반집 득이라고 배우거든요. 반패를 하나 따낼 권리만큼 득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마지막 큰 자리예요. 네, 이 대국은 정말 시종일관 잔잔하게 흘러갔지만 박영훈 구단이 승리하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반면 8집 이상 네.
차이가 나요. 제가 셌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흙이 2집 정도 득을 받기 때문에 음, 9집 정도 차이일 것 음, 같네요. 최소 반집 이상이네요. 여기를 또 놓고 따야 되는 거군요. 네, 지금 그 자리가 네, 끊기는 순간 나중에 백은 3번을 받아야 합니다. 흙은 백이 따냈을 때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데 네. 한 집과 세 집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정말 몇 곳 안 남았는데요. 네, 이제 큰 끝내기는 좌변을 젖혀 있는 것. 그것 이외에는 이제 네. 끝내기가 없어요.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박영훈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세계대회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박정환 구단한테 갚을 빚이 많거든요. 네, 빚은 많은데 박정환 구단이 그 빚을 호락호락하게 갚게 네. 해줄까요? 최근 몇 년간 결승 진출 확률로만 따져본다면 박영훈 구단이 1위일 것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과 함께 거의 비슷한 스코어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박정환 구단은 거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박영훈 구단이 준우승을 많이 했다는 게 그 네. 부분이 좀 아쉽죠. 박영훈 구단도 참 꾸준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 신예 기사들에 비하면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박영훈 구단이 그 점이 네. 정말 대단합니다. 꾸준하게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네. 저로서는 참 거의 존경할 만한 네, 그런 성적을 거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박영훈 구단이 뭐 세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지가 거의 15년 이상 됐거든요. 네, 그렇죠. 2003년에 네. 삼성화재배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세계대회 결승전에 이름을 올린 기사인데 지금 2018년이면 네. 벌써 15년째입니다. 이렇게 롱런을 한다는 건 뭐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겠죠. 자,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일단 12번째 출런배는 한국이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중국 5번, 한국 5번, 서로 5번씩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네. 오늘 박영훈 구단이 승리를 가져간다면은 한국의 6번째 우승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팽팽한 균형을 깨는 담비 같은 승리입니다. 요새 정말 국내 팬들이 세계대회 우승 소식에 목말라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결승에서 이렇게 미리 한국의 우승을 확정 지을 때는 그 자리에 항상 박영훈 구단이 있었네요. 강동현 구단과의 LG배에서도 그랬고요. 박영훈 구단이 한국 기사들에게 좀 마음이 약하죠. 예전에 후지츠배 결승전에서도 강동윤 구단에게 패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박영훈 구단이 예전에 후지츠배와도 참 인연이 깊은 기사였는데 출란배에도 그런 것 같네요. 전기대회에 이어서 또 이번에도 결승에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세계대회를 2번 연속 결승을 간다는 게 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박영훈 구단이 오늘 그거를 또 해내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거의 99%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의 국면을. 네, 마지막에 뭐 허패감을 쓴다든지 아니면 단수 같은 거를 보지 못하는 것 이외에는 박영훈 구단이 승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이 바둑이 종국이 됐죠. 백이 반패를 잇고 이제 공배만 남았습니다. 네. 좌쪽의 패를 바둑이 이겨 있는데 굳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바둑을 둘 때 한두 집 정도는 정말 뭐 미세한 실수기 때문에 네. 웃어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뭐 그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이제 복귀를 할 때 넘기는 게 많은데 네. 박영훈 구단과 바둑을 둘 때는 그 한두 집이 한 집이면은 실수, 두 집이면 정말 엄청난 실수처럼 느껴져요. 네. 그 부분이 결정적일 때가 있죠. 네, 그 부분 때문에 뭐 네. 반집을 진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선수와 대국할 때는 다른 선수와는 다릅니다. 박영훈 구단 끝내기 계산하는 거 보니까 뭐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더 세분화하게 쪼개서 계산을 하더군요. 네, 저는 사실 3분의 1 이상은 계산을 잘 하지 않는데 뭐 6분의 1, 12분의 1도 계산을 합니다. 과연 그런 부분이 승부에도 영향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딱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겠죠. 자, 현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영훈 구단의 한 집 반승이네요. 지난 8강전에서도 또 오늘 준결승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결승 형제 대결이 성사가 됐어요. 네, 그렇게 바라던 대결이 드디어 성사가 됐죠. 네, 자 결승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박정환 구단이 네. 좀 유리해 보이는 느낌이긴 하지만 박영훈 구단이 좀만 힘을 내준다면은 네. 오늘 바둑처럼 좀 미세한 흐름이 된다면 박영훈 구단도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출란배 한국이 우승을 확정지었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한국 선수들이 또 큰 승부 앞두고 있죠. 네, 좀 있으면 천부배가 있기 때문에 네. 천부배도 충분히 기대를 해야죠. 네, 자 한국 선수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석 구단이 올라 있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출란배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홍성지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